자, 드라마 보면 사모님들 보통 어디 사시나요? 평창동, 성북동, 그리고 한남동. 자, 근데 한남동은 얼굴이 두 가지예요. 회장님, 연예인들 사는 부촌 한남동이 있고, 저기 해방촌부터 이어진 언덕배기 동네 한남동도 있죠. 그게 바로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입니다. 한남뉴타운 총정리. 자, 용산은 용산 공원을 중심으로 두 개의 축입니다. 좌청룡은 한강로 쪽, 그러니까 용산역이 있는 쪽이에요. 우백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경리단길, 이태원, 한남동, 보강동. 아직은 백호가 아니라 흑호죠. 그래서 이 흑호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한남뉴타운이에요. 재개발 최대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한남뉴타운이란 말이 등장한 건 2003년 2차 뉴타운 계획부터인데 20년이 다 되도록 사업이 끝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1구역은 해제됐어요. 물론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고 있죠. 자, 어쨌든 이제 한남뉴타운이라고 하면 남아있는 2, 3, 4, 5구역을 말합니다. 오늘 이 친구들을 시계 방향으로 쭉 살펴볼게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자, 먼저 2구역입니다. 이 가운데 도로 있는 데가 어디냐면 저 같은 인싸들이 모이는 곳 이태원이에요. 자, 이태원로에서 한 블록 들어가서 보광초 있는 그쪽부터가 바로 한남 2구역입니다. 여기가 요즘 굉장히 뜨거워요. 자, 왜 뜨겁냐면 11월 5일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대우하고 롯데가 붙었는데 와, CG 보세요. 물론 여기서 열하다는 게 국룰. 어쨌든 건설사들에서 제안하는 수준이 이 정도는 된다는 게 한남뉴타운의 위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까 본 것처럼 한남뉴타운은 사실 남산 자락에서 쭉 이어지는 구릉지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남산을 가리지 못하게끔 최고층수, 고도제한 같은 경관관리가 들어갑니다. 자, 지도 다시 보죠. 하필 이 구역은 또 제일 윗동네야. 그래서 관리가 빡세게 들어가요. 최고층수가 14층밖에 안 됩니다. 용적률은 195%. 자, 일단 용적률이 뭐죠? 땅 면적 대비 건축물의 연면적. 100제곱미터짜리 땅에 다당 면적 50제곱미터짜리 건물이 한 층 있으면 용적률 50. 그 건물이 2층짜리다. 그럼 50 플러스 50 해가지고 연면적이 100이니까 용적률도 100%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건물, 단지의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연면적은 지상층의 면적으로만 계산합니다. 지하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우리는 한남뉴타운에서 제일 높은 데 있어서 남산 가릴까봐 높이 못 짓는다고 했어요. 자, 위로 못 올라가면 아래로 내리면 됩니다. 지하를 깊게 파는 거예요. 자, 연면적 계산은 안 들어가니까 용적률이 안 잡히니까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은 완전 지하 도시를 지었습니다. 지하층의 면적을 다 더한 게 사업 면적의 1.5배 정도 돼요. 자, 상가, 지하주차장 이런 거 엄청 넓게 지은 거죠. 가구당 1.6대 주차박하고. 자, 이걸 지상층으로 치고 연면적에 다 넣어보면 용적률 한 300%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물량은 얼마나 나오냐? 전체 1,500가구가 넘는데 여기서 임대 물량 빼면 1,300 정도. 근데 다시 조합 물량도 빼면 최종적으로는 400가구 조금 안 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아직 조합원들이 어떤 면적들을 가져갈지 안 정해졌으니까 일단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서 중대형을 많이 가져가고 전용 60 언더인 애들만 딱 남겠죠. 자, 참고로 이 구역은 한남뉴타운에서 유일하게 한강 조망이 안 나온 구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교적 자유를 위해서 이슬람 사원을 넣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옆 동네인 3구역으로 가보죠. 이 친구가 사업이 제일 빠릅니다. 거의 끝까지 다 왔어요. 자, 올림픽대로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강 건너로 한남동 꼭대기에 있는 교회 많이 보셨을 건데 여기 한강교회에 있는 데가 바로 한남 3구역이에요. 아까 2구역인 이슬람 사원, 우리는 교회, 문명의 중동. 자, 3구역은 사실 한남뉴타운의 상징 같은 곳이에요. 일단 제일 넓어요. 거의 한남대교 근처까지가 구역이고 더 가면 나인원 한남, 한남더이라고 이어지는 거죠. 부천 컨셉 딱 나오죠. 근데 건폐율이 40%가 넘습니다. 건폐율은 아까 용적률의 친구 같은 개념인데 대지 면적 대비 연면적이 아니라 그냥 그 건물의 면적만 따지는 거예요. 한 층짜리든 100층짜리든 땅을 채우고 있는 비율이 얼마냐. 건폐율 42면 뭐겠어요. 그 사업 부지의 절반 가까이가 건물로 차 있다는 거죠. 수도권의 일반적인 아파트는 보통 20% 안팎이고 한남뉴타운 다른 구역들도 30 초반입니다. 근데 3구역만 40%를 넘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기사 썼다가 조합원님들의 덕담을 많이 들었어요. 자, 왜 이렇게 건폐율이 높아졌냐면 구역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언덕에 걸쳐 있고 층수는 또 막 올리지 못하니까 단차를 이용해서 계단식으로 타운하우스 같은 단지를 엄청 많이 지어서 그래요. 그래서 3구역은 건물이 197개 동 들어옵니다. 오타 아니에요. 197이에요. 자, 가구수 한번 보세요. 이것도 임대 물량 거의 900가구 빼고 계산
하는 거고 4,900가구 중에서 조합원 물량 또 빼도 일반 분양 1,000가구 정도 나옵니다. 물론 우리 조합원 형님들이 중대형을 먼저 다 가져가셔서 일반 분양은 전용 5구만 남았어요. 근데 주택형이 A, B, C, D, E, F, G, H, I, J, K, L, M에다가 M-1에 T까지 T는 테라스예요. 100가구 넘게 나옵니다. 근데 경쟁할 수 있는 유형이 많다는 건 뭐다? 동등마도 당첨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분양가입니다. 3구역은 조합원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4,000원에서 4,500만원 나왔어요.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 원가로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전용 5구 기준 10억에 받았다는 거예요. 자, 조합원들이 이 가격이면 우리 같은 일반 분양자들은 더 비싸겠죠.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비싼지 아닌지는 어딜 보고 판단해야 될까요? 한남뉴타운 주변은 다 낡은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강 건너편을 봅니다. 저기 보이는 반포 잠원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을 추종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엄청난 경사, 쟤들은 평지. 어쨌든 3구역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런 점입니다. 한남뉴타운에서 나오는 첫 단지인데 강남을 얼마만큼 따라가질 수 있느냐가 후속 단지들한테 어떤 기준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자, 3구역 다음에 나오는 게 아까 그 2구역이죠. 2구역 다음은 아마도 여기 4구역일 겁니다. 자, 가운데 보광로가 3, 4구역의 경계나 마찬가지인데 밑에 신동아 패밀리에만 4구역에 딱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파트지만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단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위로는 여기 폴리텍까지입니다. 주변에 또 어마어마한 곳들이 많아요. 여기 청화 아파트 보이죠? 얘를 기준으로 밑엔 수성부 부지 개발이 기다리고 있죠. 위엔 유엔사 부지 착공 예정입니다. 참고로 유엔사 부지는 땅 이만큼이 1조에 팔렸어요. 아파트, 오피스텔, 업무시설, 호텔 이렇게 주상복합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4구역 물량을 보면 아까 3구역하고 비교해서 체급이 좀 작죠. 여기서도 조합원분 빼고 일반 분양 800가구 정도 될 건데 전용 40, 50도 안 되는 물량이 좀 있단 말이죠. 조합원 형님들이 과연 이걸 가져갈까요? 방금 800가구 중에 200가구 정도는 필연적으로 이런 초소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번엔 옆에 있는 5구역을 같은 기준으로 볼게요. 임대 빼고 2200가구 중에 조합원분도 빼면 한 600가구 정도 나옵니다. 근데 또 초소형이 많죠. 대신 전용 8호 넘는 대형도 절대적인 물량이 꽤 됩니다. 3구역 다음으로 많은 건데 3구역하고 5구역은 체급 자체가 다르잖아요. 규모 대비 대형의 비율이 높은 구역이란 거예요. 자, 대형 면적대가 많은 단지라는 건 그만한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물량들이 일반 분양으로 풀리면 추첨제 물량도 생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5구역의 특징이 뭐냐면 한남뉴타운에서 유일하게 평지예요. 그리고 한강 바로 앞이니까 리버뷰 표정이죠. 자, 용산공원하고도 바로 연계되고 옆 동네가 대표적인 부촌, 동부이천동이에요. 그러니까 5구역은 약간 동동부 이천 혹은 극동 이천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신문당선이 용산까지 올라올 때 동빙구역에서 한번 서는데 그게 우리 5구역 바로 위에요. 3, 4구역 쪽에 보강역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 막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거기가 신설되든 안 되든 우리 동빙구역은 생깁니다. 자, 그래서 한남뉴타운의 대장이 누구냐? 3구역하고 5구역을 많이 붙이는 편이에요. 규모나 체급, 상징성 이런 부분에선 3구역이지만 입지나 스펙의 부분에선 5구역이 뛰어난 점도 많거든요. 자, 3구역이 현대 DH였으니까 5구역을 누가 가져갔는지 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다만 5구역은 제일 늦게 나올 거예요. 지금도 여기 변전소 옮기고 지정하는 것 때문에 엄청 오래 걸렸고 사실 아직 건축 심의도 못 받았어요. 사업 과정이 절반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년이 됐는데. 자, 오늘 살펴본 구역들은 우리가 실제 분양받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당장 여기를 위해서 전략을 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도 이 흥청망청을 돌려보게 될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위치, 그리고 계산으로 나오는 수치. 오늘 점심 3시.